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은 식품주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관심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좀 얘기를 나누면서 혹시나 식품주 지금 돌아봐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유한타증권의 손현정 연구위원과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작년에 사실 삼양식품을 중심으로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시장에서 매일매일 삼양식품 주가를 보면서 이게 시총이 어디까지 갈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최근 몇 달간 이렇게 음식료주들이 재미없는 거는 이유가 네. 뭔가요? 뭐 전력기기 섹터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정말 확연하게 그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테크였기 때문에 그 테크랑 관련된 종목들이 그리고 특히나 대형주 중심으로 상당히 좀 많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5천의 힘은 당연히 테크 쪽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음식료 기업들은 이제 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세게 나오고 이런 AI 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와 달리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뭐 9월 이후부터 뭐 삼양식품의 주가를 지금 보면 20% 정도 빠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근데 2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많이 소외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이제 테크주로 조금 돈 버신 분들하고 비교하면 네. 도리어 더 20% 빠진 게 아니라 40% 빠진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 받고 네.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실적은 좀 어떨 걸로 보십니까? 아직 4분기 실적들 발표 안 한 거죠? 네. 보통 변동공시가 이 4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네. 연내 변동공시가 나올 수가 있기는 한데 그마저 가능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건데요. 뭐 삼양식품은 아마 오늘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네. 그 외 농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3월 둘째 주는 돼야지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프리뷰를 작성하면서 지금 전반적인 음식료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기대치에 좀 부합을 하거나 좀 하회하는 종목들이 대체로 좀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무래도 4분기는 계절적으로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는 해인데요. 그러니까 뭐 인건비라던가 아니면 계절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집행이 될 수 있는 일회성 비용들이 집행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제가 파악한 결과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네. 하회하는 기업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음식료를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러면 올해는 식품주들의 실적은 어떨 걸로 예상하세요? 2025년보다는 나아집니까? 보통 저성장 산업으로 우리가 보는 이유가 이제 내수가 좀 저성장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들이 대부분 내수에 많이 치우쳐 있기는 합니다. 상장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삼양식품이라던가 K2NG, 뭐 오리온 이런 기업들은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는 해외 외형 성장 Q의 증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면 당연히 성장세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시 또 AI나 전력기기 그런 섹터랑 비교를 했을 때 뭐 제가 담당하는 전력기기 섹터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30% 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30% 증가하는 기업 삼양식품밖에 없을 겁니다. 약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좀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5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도 방송을 했을 때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25년도는 사실 우리가 환율이 좀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고 그리고 가격 인상의 시그널이 나왔었습니다. 농심이 작년 초에 바로 가격을 인상한 바가 있죠. 그리고 내수 같은 경우에도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소비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봤어서 PQC가 다 좋은 한 해가 오히려 25년도였습니다. 근데 26년을 그럼 지금 바라본다면 원달러 환율은 좀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가격의 인상에 대한 시기는 이제 조금은 지났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시그널은 조금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Q의 증가가 있을 것이냐. 소비가 갑자기 살아나기에는 정책도 조금 미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건 해외 Q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 오히려 작년보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해외로의 수출도 많았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네. 내수에 대한 경기 부양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P와 Q가 전부 다 좋은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작년보다는 못하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제가 사실은 질문은 환율이 뒤쪽에 있는데 환율 얘기를 먼저 해보죠. 환율 얘기를 좀 언급하셨으니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식품주를 생각하면 환율이 지금처럼 워낙 약세니까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 수출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원자재 사오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맞습니다. 예. 환율 이슈를 식품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좀 네. 애매하거든요. 물론 이제 시총 순위로 봐서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에는 삼양식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네.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감안을 하면은 원달러 환율은 오르는 게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 비중이 80%인 회사이니까요. 네. 그리고 KTNG도 지금 현지 생산도 하고 있지만 수출을 하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KTNG도 환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인 게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수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원재료를 어쨌든 미국 쪽에서도 많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 원화가 계속 약세로 진행이 된다면 영업이익의 스프레드가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계속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는 지금보다 살짝 떨어진 정도가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렇고 개별주로 보면 수출 비중이 많은 데는 확실히 네. 이제 환율이 큰 상승했을 때가 효과가 좀 있죠. 낮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 개별적으로 좀 다르니까 그 부분은 판단해서 보시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수출 많이 하는 기업하고 내수에 집중돼 있는 기업하고 올해 이 주가가 이른바 K자로 이렇게 벌어질 걸로 보십니까? 원래는 밸류에이션으로 그냥 분석을 네. 했을 때는 그렇게 되어도 이상하지는 않을 텐데요. 음식료 섹터는 전반적으로 같이 가는 흐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더 그렇고요. 왜냐하면 삼양식품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이유도 음식료 안에서는 성장주인 거는 분명하지만 다른 성장 섹터와 비교했을 땐 음식료라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진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섹터 자체의 그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높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같이 가는 방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삼양식품의 지금 밸류가 보통 네. 12개월 포워드 PR로 보면은 15배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에 잘 나갈 때는 25배 이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음식료 평균이 지금 10배에서 11배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10배 정도 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의 흐름은 조금 비슷하게 가는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이익의 성장성이 개별적으로 삼양식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시장에 뭔가의 트리거가 된다. 그만한 이벤트가 된다. 그럴 때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권이 멀어지면 네. 가치 동반해서 하락하는 맞습니다. 경향이 있고 관심 못 받으니까 네. 주목을 받을 때는 확실하게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데 쪽으로 이렇게 주가는 벌어진다. 네, 그 네. 상황이 오기를 저희가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전부 종합해 보면 현재 음식료 섹터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매력도라는 게 지금 밸류에이션의 매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음. 코스피랑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많이 빠졌고 뭐 저가 매수하기에 그리고 특히나 시장이 뭐 오늘도 잠깐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만 그럴 때 방어적인 성격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컨셉 자체가 시장의 컨셉을 제가 뭐 논하는 게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성장의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으로 직접 얘기를 좀 네, 해보죠. 네. 삼양식품이 이제 가장 뭐 지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삼양식품은 밀양 2공장 증설하고 나면 이 주가가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분석들 네. 많이 듣고 또 시장에서도 기대가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주가 반응이 별로 없었고요. 최근에는 뭐 베트남 공장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밀양 2공장이 트리거가 주가에 작년 상반기에 됐던 거는 맞고 실제로 하반기에 열어보니까 생산량이 많이 안 올라왔다라는 게 지금 주가의 부진을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한 10월, 9월, 10월까지만 해도 밀양 2공장에 6개 라인이 있어요. 봉지면이 3개 라인이 있고 용기면이 3개 라인이 있습니다. 네. 근데 봉지면의 가동률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었어요. 지금도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용기면의 지금 가동률이 작년 연말에 굉장히 그렇게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매출 Q의 증가가 굉장히 4분기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의 이유는 인력난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밀양 자체가 조금 외지에 있기 때문에 네. 좀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바틀렉이 생겼다라고 저는 소통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1분기에는 좀 개선이 될 거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이 밀양 2공장의 효과가 4분기를 넘어서서 이제 1, 2분기에 반영이 되는 거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공장은 언급해 주셨는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도 이제 중국 공장이 27년에 지어지게 되는데 이제 28년 이후에 우리의 이제 QA 증가를 봤을 땐 또 쇼티지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게 한때의 유행으로 사실 제가 두쫑크를 좀 언급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네네. 이런 것처럼 유행에 지나지 않는 이 하나의 IP잖아요. 불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이런 지금 최고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향후에도 28년, 29년에도 수요가 올라온다라는 걸 가정할 수 있어서 그럼 그때 쇼티지가 또 옵니다. 그러면 베트남이든 어디든 저는 공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에 QA 증가와 레버리지 효과로 삼양식품의 성장성을 계속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외 공장 하나 정도는 더 지어야 되는데 네. 입지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베트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 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네. 부인은 했다라는 말씀이시고 어떤 얘기가 나오거나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제 좀 돌아서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이 삼양식품은 많이들 투자자분들이 부지런하셔서 이제 수출 데이터를 정말 많이 보십니다. 특히 미국의 수출 데이터를 많이 보시는데 네. 최근에 그게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삼양식품은 보통 전략을 짤 때 상반기에는 미국에 좀 많이 물량을 배분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국 쪽으로 많이 물량을 배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3, 4분기의 수출 데이터가 조금 미국 쪽으로 부진하게 나온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밀양 2공장이 증설이 된 것도 살짝 지연이 되면서 이 효과가 이제 26년 상반기에 반영이 될 때 미국 쪽으로 드라마틱하게 수출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월 이후부터 좀 물량이 크게 증가할 만한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아마 주가가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오늘 나올 수 있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안 나온다라는 저도 이제 컨센서스 보다도 조금 네. 낮게 추정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노이즈가 해소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소되면서 말씀드린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 그때 하나의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수출 데이터를 좀 보자. 3월 이후에 이제 네. 공격적으로 미국에서 괜찮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면 주가의 향방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오늘 사실 시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면 또 주가 반응이 좀 있을 수도 맞아요.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농심은 어떻습니까? 막 네. 삼양식품 쫓아가겠다고 캐대언하고 뭐 이렇게 협력도 하고 막 하던데요. 네. 농심이 개인적으로 이번 4분기가 정말 아쉬운 게 네. 미국의 캐대헌의 효과가 물량 증가로 인해서 매출의 성장세가 아마 뚜렷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연결로 이 판관비에 쓰는 것들이 좀 많아요. 이번 4분기에. 광고 선전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네. 외에도 좀 이 기업만의 특색인 복리후생비가 좀 4분기에 많이 들어가는 특징도 있습니다. 좋은 회사군요. 복리후생비 많이 주는 회사. 네, 직원분들은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조금 맞습니다. 줄였으면 하는 입장이고. 금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을 주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비해서 금값이 또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또 금속자들 금 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4분기에 좀 일회성으로 반영되는 게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추정치보다는 당연히 좀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지금 컨센이 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아마 300억 내외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장 기대치가 원래 500억이 넘었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쇼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동 공시도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3월 이후에 좀 실적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캐대언이라는 캐릭터도 잡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나갔을 테고, 네. 광고 선전비도 많이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네. 그걸 초반에 이렇게 쏟아 부으면 이번 분기는 그렇겠지만 다음 분기에는 그 효과가 좀 나와서 그때는 이제 그런 비용이 좀 덜 들 테니까요. 네. 도리어 효과가 좀 날 걸로 보십니까?
베스트 시나리오로 보면 이 네. 캐대언의 효과가 정말 이제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뭐 음식료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로서 네. 사실 불닭은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사실 매출이 성장한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났죠. 막. 네, 그러니까 연예인의 뭔가 봉지면에 뭔가 뭐 캐릭터를 넣어서라던가 네. 그러니까 사실 에스파 광고도 최근에 농심에선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기업의 광고의 전략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거의 효과는 조금 아직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먹는 거에 있어서 이제 마케팅의 효과가 얼마나 강할 것인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 미국은 툰바를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심의 툰바가 불닭을 겨냥하기 위해서 나온 바가 있는데 사실 그 자체의 트렌드가 미국에서 세게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지 효과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만약에 급격하게 빠진다라고 네. 했을 땐 내수의 비중이 일단 되게 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신라면의 점유율이 57%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뭐 방어적인 성격은 계속 유효할 수 있겠지만 네, 계속해서 조금 삼양의 IP와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은 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유 IP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 제가 이 식품주에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불닭은 이제 뭐 SNS나 뭐 이런 데서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네. 이게 쉽게 죽지도 않고 더 확산되는 모양새고요. 강제로 농심은 뭔가 잘 나가는 캐릭터하고 손잡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효과가 나오기 때까지는 광고비를 도대체 얼마나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한번 다음 분기에 농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오리온은 어떻습니까? 여긴 라면은 아니고 네. 그렇죠? 오리온은 뭐 몇 초코파이?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식품이기도 하고 네. 오리온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헬스케어 뭐 이런 것도 섞여 있는 것 네,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리가캠을 지금 네. 관계 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를 그래서 이제 당기 순이익에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리온을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은 네. 그 바이오의 투자마저도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본업 자체에서도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뭐 15에서 18%까지 나오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성숙기에 도달을 했다고 하면 배당을 더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투자가 이제 유관 사업이 아닌 약간 바이오로 투자를 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주가가 할인받는 경향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해소될 가능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를 좀 움직였던 그런 원인으로 저는 파악은 하고 있고요. 지금 본업에 대해서는 사실 드라마틱하게 성장은 하진 않지만 오리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하게 계속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배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PER 기준으로 계속 7배에서 8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럼 코스피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근데 아무래도 4분기 실적만큼은 또 다른 피어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판단했을 때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매력도는 분명히 저평가받아 있다는 네. 것도 있고 안정적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뒤에 붙어 있다. 아까 리가캠 바이오 네, 말씀하셨으니까요. 바이오주가 굉장히 좋아질 때는 엄청나게 곽강을 받기 때문에 약간 악재일 수도 있고 또 푹 빠지면 그 영향도 네. 받기도 하고요. 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KTNG도 같이 보시는 거죠? 네, 식품주로? 맞습니다. 네, KTNG도 같은 네. 중기 탑픽으로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KTNG라말로 상당히 성숙기에 도달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담배인데 내수의 담배는 아무래도 인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향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공략을 하려면 해외를 공략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담배가 잘 팔려요. 어디서 잘 팔리냐면 뭐 카자흐스탄, 뭐 아프리카, 네. 동남아 이런 데서 굉장히 프리미엄 제품으로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글로벌에 뭐 1등하는 뭐 필립 모리스나 이런 것들이 네. 지금 관련보다는 전자담배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뭐 그런 건 우리가 조금 뒤처져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 전자담배의 침투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관련을 많이 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그 시장에서 상당히 좀 MS를 늘려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T&G의 실적을 보시면 해외 관련종의 성장성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네. 지금은 현지 쪽으로도 그걸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현지 생산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계속 개선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물론 이 담배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Q가 세게 늘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뭐 삼양식품의 성장성을 따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KT&G는 이 성숙기에 도달을 한 만큼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 TSR 총 주주환원율 100%를 맞출 겁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외국인 매수세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번에 결산 배당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정부에서 계속 지배구조라던가 이런 주주환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수혜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의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거는 상당히 성장 섹터 그리고 테크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소외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KT&G를 담배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여기에 건기식 쪽은 네네. 어떻습니까? 종속으로 지금 홍삼 이런 게 네.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뭐 설날이나 추석 때의 분기에는 숫자가 잘 나오긴 하지만 국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아직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에서 이제 뭐 유명인이 또 홍삼을 먹고 좋아졌다 이런 게 최근에 뭐 내러티브로 되긴 했는데 수출 비중이 아직은 미미합니다. 근데 수출 비중을 이제 늘리면서 이제 올해 내년 이런 것들의 숫자가 잘 나오는 게 파악이 될 때는 이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G 건기식은 결국에는 해외에서 터져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기업별로 저희가 쭉 살폈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식품주에 대한 의견 정리를 좀 하고요. 탑픽 또 꼽아봐야 되겠는데요. 네네. 사실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매력도가 높은 섹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는 지금 삼양식품의 밸류에이션이 PER이 15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당히 싸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탑픽 종목을 삼양식품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 목표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200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 한 번도 하회를 지금 떨어뜨린 적이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목표 주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괴리가 굉장히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트리거가 오게 되는 시기가 상반기에 진행이 된다면 그거를 넘어서는 또 주가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물량 증가와 함께 소스의 또 신사업의 네. 이 QA 증가도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성을 삼양식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보다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신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네.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KT&G 같은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기적인 탑픽 종목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시장을 어쨌든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저평가 매력도가 가장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탑픽은 삼양식품 목표가는 200만 원까지 제시하셨다 네. 그러는데 보통 이제 목표가 제시하시면 뭐 1년 내에 네.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기간을 한 1년 네. 보시는 거죠. 3월 달에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오고 트리거가 나오면 이제 주가 상승,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이나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목표가 하향은 안 하시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인 이제 상승의 매력도가 조금 소외받고 있다 보니까 식품주들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한번 1년 동안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손영정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